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 손흥민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손흥민보다 선호도는 아래였던 공격수에게 완전히 유린당한 LAFC의 충격적인 대패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이 아주 세게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냥 졌다는 말로는 안 끝납니다. 미국 다수 매체들은 도스 산토스가 자기 전술의 허점을 덮으려고 손흥민과 다른 동료 선수들까지 끌어들여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사실상 사기극 같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친 베르가 보여준 몇몇 장면만 봐도 왜 LAFC가 이렇게 크게 무너졌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면서 팬들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자극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기 중 포지션 변경을 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직후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지 축구 팟캐스트 MLS 무브스는 LAFC의 전술과 경기력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 활용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중 손흥민을 스트라이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로 내렸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는 것에 정말 진절리가 난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손흥민은 세계적인 피니셔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골을 꽂아 넣어야 하는 원톱 스트라이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을 중앙으로 끌어내리고 마르티네즈에게 패스를 하게 만들고 정작 수비수나 미드필더들이 골을 넣게 하는 이 이상한 전술을 도대체 왜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밥 줄인 골 넣는 일을 해야 할 선수를 괜히 아래로 내려서 온갖 허드렛이까지 떠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는 또 부안가 역시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 선수에게 화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두 선수가 받는 패스 지원 자체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아무런 전술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에게 골도 넣고 주변 선수들에게 패스도 하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지원까지 다 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전술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은 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도스 산토스가 전술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상대팀도 이미 그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FC 공격의 창의성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선수만 막아도 공격 흐름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전방에 제레미 에보비세를 두고 양쪽 측면에 부안가와 샤펠버거를 배치하면서 손흥민을 10번 자리로 내린 선택을 두고 어떻게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감독이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아래로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며 거의 미친 짓거리라는 수준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뼈아픈 비교가 등장합니다. 이 매체는 하지만 상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베르를 영입해 LAFC에서 손흥민이 해야 할 역할을 그대로 부여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베르는 손흥민보다 선호도는 아래였던 선수라고 했습니다. 골문앞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빅리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조차 MLS에 와서 LAFC를 상대로 4대2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스 산토스의 전술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베르 정도 수준의 공격수가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해버렸다는 사실이 그걸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베르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00골을 넣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선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활약을 발판 삼아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간 뒤에는 수준 높은 수비수들, 더 정교한 전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공수 전환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골문 앞에서는 정말 쓰레기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르를 구한 인물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토트넘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퇴출 직전까지 몰렸던 베르의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게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는 자신을 그렇게 챙겨준 손흥민을 MLS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너무나 반가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라면 베르와 손흥민의 맞대결에서 당연히 손흥민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 때문에 그 예상이 완전히 박살 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골을 얻어맞을 때 장면만 봐도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을 내리다가 그대로 얻어터진 골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반 52 분경 장면을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원톱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진을 유인하려고 중앙으로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리그 2위인 산노세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손흥민이 중앙으로 내려앉아 수비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센터백이 섣불리 나오지 않고 주변 미드필더들만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왼쪽 풀백 세구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구라는 사이드 공격을 위해 오버래핑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델가도는 좌측 사이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세구라 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려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 미드필더들은 이미 LAFC의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서 쓴다는 점을 전술 분석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주변으로 몰려들어 패스가 연결되면 바로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읽었다면 델가도는 공을 반대로 전환해서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세구라에게 패스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 넣었고 그 공이 상대에게 끊기면서 세구라가 올라간 뒤 비워둔 공간이 상대 공격에 완전히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한 장면 안에 LAFC 전술의 문제, 선수들의 혼란, 손흥민에게 과하게 쏠린 의존 구조가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은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델가도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델가도가 공을 좌우로 배분하고 공격진까지 공을 운반해줘야 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델가도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패스도 되고 시야도 훨씬 넓은 손흥민에게 그 역할까지 떠맡기게 됐고, 그 결과 델가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선수들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이 해결사도 해야 하고 연결고리도 해야 하고 공간도 열어야 하고 경기까지 풀어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대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뒤 곧바로 역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르는 높은 위치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자신이 뛰어들어가는 빈 공간으로 빠르게 공을 찔러 넣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미 스타트를 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노세는 베르를 역습 공격의 주축 선수로 활용하면서 공격력이 리그 최상위권으로 단숨에 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상대는 준비된 팀이었고 LAFC는 허점이 너무 뻔히 보이는 팀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르가 뛰는 전방으로 단숨에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LAFC는 수비수들을 무리하게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좌우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에는 2명의 센터백만 남아있고 상대 공격수는 3명이 동시에 뛰어들어가는 상황. 이건 선수 몇 명이 정신줄을 놔서 생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이미 문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 적은 황당한 장면이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베르가 공을 잡고 전방으로 치고 나가기 직전까지도 세구라는 산노세의 빠른 역습 때문에 자기가 비워두고 올라간 지역으로 아예 복귀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양쪽 사이드 풀백이 공격을 위해 올라가면서 비워놓은 공간이 상대 역습에 노출되면 그때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을 커버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내려쓰고 미드필더나 수비수들까지 공격수처럼 위로 올려버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역습을 구사하는 팀을 만나면 이렇게 초등학생들처럼 무너져버린다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팬들이 더 열받은 지점이 나옵니다. 베르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 들어갈 때까지도 LAFC는 어떤 압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도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세구라가 중계화면에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베르가 중앙으로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이 조금 길게 흘러가면서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상대 선수가 완벽한 노마크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있을 때만 해도 베르는 손흥민보다 훨씬 떨어지는 공격수였는데 MLS에 와서는 자기에게 딱 맞춰진 전술 속에서 펄펄 날고 있고, 반대로 손흥민은 이상한 역할을 맡아 골도 못 넣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선수 개인의 클래스 차이로 설명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판에서 뛰고 있느냐의 차이, 그리고 감독이 누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선수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베르도 자기가 손흥민보다 엄청 잘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저렇게 이상한 감독 밑에서 자기 장점을 다 죽이는 역할을 떠안은 채 행복 축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어그로 끄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장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왜 팬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도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끝내는 선수로 써야 할 상황에서 도스 산토스는 자꾸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공을 받아주고 전개하고 연결하고 공간 만들고 동료들까지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흥민의 역할만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팀 전술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원래 그 역할을 해야 할 선수들은 더 흐려지고 팀 전체 구조는 더 뒤틀리고 상대는 누굴 막아야 하는지 더 쉽게 읽게 됩니다. 손흥민 하나를 만능 열쇠처럼 돌려쓰다가 정작 팀 전체 문짝이 다 부서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대패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데리고도 가장 잘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전술이 선수의 급을 어떻게 깎아먹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베르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줬고
LAFC는 손흥민에게 전혀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 차이가 경기장을 갈라버렸고 결과는 팬들 눈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세게 물고 늘어진 건 손흥민 개인의 폼이 아니라 손흥민을 쓰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선수를 가장 날카롭게 써야 할 자리에서 빼내고 자꾸 밑으로 내리는 선택, 그 한 번, 두 번이 쌓이면서 팀 전체가 얼마나 이상한 그림으로 무너지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들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마무리해야 할 선수인데 정작 경기에서는 중앙으로 내려와 공 받고 풀어주고 연결하고 다른 선수들 밥상까지 차려줘야 하는 역할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활용이 아니라 낭비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후반 52 분경 장면을 중심으로 나온 분석은 LAFC가 왜 무너졌는지를 거의 해부하듯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원톱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중앙으로 내려와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리그 2위 산노세는 이미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백이 무턱대고 따라 나오지 않았고 주변 미드필더들만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는 순간을 노리고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즉, 손흥민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더 편해졌고 LAFC는 자기 발로 함정 안으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이때 왼쪽 풀백 세구라는 오버래핑으로 사이드를 열고 있었습니다. 좌측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델가도는 세구라 쪽으로 공을 빼줬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앙에 손흥민에게 연결하려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손흥민 주변으로 상대 미드필더들이 몰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팬들이 답답해한 포인트가 딱 나옵니다. 손흥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걸 몰아주고 그 몰아준 패턴마저 상대가 읽고 있었는데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차단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패스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 세구라가 올라가며 비워둔 공간은 그대로 상대 역습 통로가 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한 상대는 망설이지 않았고 베르는 이미 높은 위치에서 자신이 파고드는 빈 공간으로 빠른 연결이 들어오길 기대하며 스타트를 끊고 있었습니다. 산노세는 베르를 역습의 주축 선수로 활용하면서 공격력이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고 했는데 이 장면은 그 말이 왜 나오는지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고 움직임이 분명했고 연결도 빨랐습니다. 반면 LAFC는 수비수들을 무리하게 공격에 가담시키며 좌우를 텅 비워놨습니다. 중앙에는 2명의 센터백만 남았고 상대 공격수는 3명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숫자부터 밀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선수 개인의 잘못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전술적으로 구조가 잘못 짜여 있었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보다 적은 장면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세구라는 자신이 비워놓고 올라간 지역으로 복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양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해서 뒷공간이 열리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을 커버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내려쓰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들까지 공격수처럼 전진시키는 구조에서는 그런 커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정 수준 이상의 역습을 할 줄 아는 팀을 만나면 정말 초등학생들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베르가 공을 잡고 치고 나간 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LAFC는 제대로 된 압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경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인데도 누가 나가서 끊어야 하는지, 누가 공간을 막아야 하는지, 누가 안쪽을 지켜야 하는지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세구라가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베르가 중앙으로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이 조금 길게 흐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듯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상대 선수가 완벽하게 노마크 상태로 놓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무너질 조건이 전부 갖춰진 상태에서 터질 게 터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팬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있을 때 손흥민보다 한참 아래로 평가받던 베르는 MLS에 와서 자기한테 맞는 전술 속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은 자기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뛰지 못하고 이상한 역할을 맡아볼까지 못 넣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베르도 자기가 손흥민보다 더 대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저런 이상한 감독 밑에서 행복 축구를 못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히 점수차로만 끝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이 무너진 게 아니라 손흥민을 쓰는 방식이 팀을 무너뜨렸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보다 선호도는 아래였던 베르가 더 돋보였던 이유도 실력의 절대치 하나로 설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자기 장점이 극대화되는 자리에서 뛰었고 누구는 장점이 봉인되는 자리에서 모든 짐을 혼자 떠안았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잔인하게 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도 전문가들도 팬들도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도스 산토스의 전술 문제라고. 그리고 그 전술이 계속된다면 LAFC는 앞으로도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들고도 스스로 제 밥줄을 끊는 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장면들, 이 흐름, 이 결과를 보면 왜 팬들이 분노하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합니다. 손흥민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돌렸으면 팀도 무너지고 선수도 죽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그 가장 처참한 증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황당한 선택이 반복될지 아니면 이제라도 손흥민을 제대로 된 자리에서 살려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축구 이슈와 핵심 흐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